11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의를 좀 받았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예, 오늘 뉴스탑 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2위, 새 의혹 얹고 비로소 청문회.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막판까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 아닌지 안심할 수 없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특별히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미리 드릴 필요도 또 없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손바닥 뒤집듯이 청문회 개최 합의 정신을 번복한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모두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리한 공방 끝에 내일 청문회가 열리긴 합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찔끔찔끔 증인들이 늘어나서 11명이 됐네요. 사실 어제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 한 명만 나와도 충분하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증인 채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통 크게 양보를 했다고 밝혔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결단이 당내에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항명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 능력 없다 물러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이었던 당초 청문회 하루로 줄여준 것이고 핵심 가족들도 증인으로 못 받은 상황에서 다른 증인들마저 채택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당내의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결국 11명의 증인이 채택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청문회 협상을 시작할 때 요청했던 증인의 숫자는 모두 87명이었는데 그 87명이 11명까지 줄어든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나 보수진영 내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 실패다, 전략 실패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우선은 11명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들 증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야당이 온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이젠 전망이 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당연히 증인 채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포기했지만 이 인물만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합의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은 동양대 총장님을 증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동양대 총장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동양대 총장님 증인 채택을 고수를 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최성해 총장도 이 청문회 증인 숫자는 적절하지 않다. 가족 청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유시민하고 또 다른 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지에 또 가지를 떠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리 보는 청문회 내일 어떤 증인들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면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노환중 의료원장 장현포 교수는 여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정말 잘 아시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사모펀드 의혹의 인물들, 그리고 이피트케 의혹에 대한 인물들도 있는데,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여기서 최성해 총장이 아까 싹 빠지고 뭐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이 들어오네 만에 했었는데 예. 지금 11명의 증인은 무조건 내일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아, 강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예예요.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한다고 합시다. 장영표 의대 교수가 얼마 전에 검찰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제가 검찰에서 다 진술했고, 이거 저 수사 중이라서 검찰에서 저에 대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걸 더 추궁하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자유한국당 순전하게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양날의 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압수수색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만큼 많은 어떤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캐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거기서 뭔가가 나와주니까 청문회 이후로라도 어떤 이 모든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이 핵심 증인들이 본인들이 검찰 수사도 대부분 피의자 아니면 지금 참고인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진술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증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청문회 그 현장에서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야당에게는. 네. 제가 이제 김태현 변호사 설명에 대해다가 하나만 좀 부연을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규정인데요. 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문회 개최 닷새 전에 출석 요구서가 본인에게 송달돼야 출석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일이잖아요. 청문회는 내일인데 증인은 오늘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를 받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봅니다. 11명의 면면을 다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창과 방패가 만납니다. 여야의 목소리 짧게 한 번씩 듣고 오실까요? 내일의 청문회는 조국 후보 그대가 이 나라 역사에 가장 추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위선의 팔을 쓰고 청문회에 나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장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는 이 증인들의 면면을 봤다면 내일 이 청문회에 있을 청문위원들의 얼굴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직함 생각하고 부르겠습니다. 곽상도, 정점식, 주광덕, 김진태, 김도읍, 장재원. 그런데 조수임 부장. 네. 저희가 쭉 직함도 달아놨는데 다 전직 검사들이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과 방패에서 창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한국당 소속의 청문위원인데요. 예. 이 청문위원들이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검찰하면 특유의 끈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국 후보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수시로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대응하자까지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함을 보시다시피 예. 이 사법시험 기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선까지 올라갔다가 변호사가 됐는지 이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번에 룰을 정했대요.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이나 선배라고 불러주자. 아, 그러니까 재선, 초선 상관없이 검사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수가 빠른 것, 그리고 선수가 빠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딱 끊자. 그래서 지금 아주 긴밀하게 움직여서 그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의도 지검이 하나 꾸려졌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간신문부터 나와서 검찰 수사 돌아가는 거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부 회의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봉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조국 후보자의 나홀로 기자회견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 나홀로 기자회견을 보고 검찰이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핀셋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에서.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정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내일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나홀로 기자회견 때 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신빙성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수희 부장 짧게요. 그럼 이 6명 가운데 누가 가장 선배입니까? 검사 출신. 검사로서는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가장 위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가 15기인데요. 김도읍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기수는 연수원 25기. 그러니까 10기수가 차이가 나지만 정계 임무는 훨씬 빨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라 지금 검사 역할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로 기준을 정한다. 이게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창 쪽 알아봤어요. 이제 방패 쪽 갈게요. 저 갑니다. 배우진 소장님. 여기서 지금 조국 수호를 맡은 분들도 이제 룰사 출신들이 많아요. 법조인들이 많은데 송기현,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백혜련, 이철희 뭐 몇몇들이 여기 지금 직함도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게 조국 후보자 감싸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도 속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칫 교각사루가 되는 거죠. 이게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자칫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또 대통령 쪽으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임명 찬성이냐 반대로 나눠지죠. 그죠?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찬반이 좁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매우 반대냐 대체로 반대냐 매우 찬성이냐 대체로 찬성이냐 요게 나눠져요. 근데 매우 반대는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칫 잘못 음모를 냈다고 하는 이 강한 속성의 여론의 dense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총선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자칫 조국 후보자를 과하게 엄호하려고 했다가는 마치 조국 후보자와 검찰 간의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사법개혁에 관련된 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론의 후폭풍도 경계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내일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야 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자 법사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저는 불참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고요. 지금 그냥 이미 정해진 대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청문회를 희화화하고 또 이렇게 들러리 서는 국회 청문회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히려 여론이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일을 도대체 야당이 왜 합니까? 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그럼 오신환 대표 얘기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본인은 내일 청문회 안 나가고 국정조사 특검하겠다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법조라는 겁니다.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고 청문회에서 아무리 날카롭게 질의를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게 뻔한데 야당이 왜 명분을 주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특검은 사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야당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섰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연대로 힘을 합치게 됐을 때 이 주도권은 아무래도 청문회를 반대했던 오신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이 잡을 수 있다. 나아가서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보수통합이나 정계 개편의 국면에서도 이번에 뭔가 더 야당다운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신환 원내대표와 또 뒤에 있는 유승민 의원계가 이 보수통합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까지 깔려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일 10시에 있을 청문회, 미리 보는 청문회 살짝 맛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문회 이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오랜 바람대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조수민 부장. 네. 자, 이번 주에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 그리고 반박 간담회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도 일단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 기류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윤도한 전 수석이 기자 간담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0시를 기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없이 그냥 토요일인 7일 날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뭐라고 했냐면요. 청문회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내가 나 홀로 기자회견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청문회를 안 하고 임명 강행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바로 동양대 압수수색,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인멸 시도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두한 수석은 임명이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이 변했죠. 그리고 9월 6일 날 금요일 내일이죠. 바로 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하루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자정을 넘겨서 차수 변경하면 사실상 이틀짜리 청문회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서의 상황 변화 그리고 청문회 채택에 따른 상황 변화 이런 것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양대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모두 조국 후보자가 나 홀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검찰 수사가 빨라졌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자기는 몰랐다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 부인 쪽 사무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 홀로 기자회견이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수인 부장 말처럼 일단 청와대의 기류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청와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소 성향과는 조금 다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도요,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에요, 이낙연 총리의 성향상.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네. 검찰도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시는지 저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동의 안 하는데요. 동의 안 하죠. 왜냐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임무영 검사 이제 저 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판검사들이 이플러스나 코트넷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판검사들은 말이 없는 게 최선이거든요. 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무영 검사의 저 말이 옳고 그름, 저 말 자체에 제가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저 이플러스의 글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저를 보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 이낙연 총리가 한 전 얘기, 검찰의 정치라고 다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한테 여쭈고 싶은 거고 만약에 저 임무영 검사라는 사람이 이 수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낙연 총리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수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하는 거. 그거는 안 하는 게 당연히 뭐 인사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임무영 검사는 지금 서울 고검검사고 이 수사 라인에서 한 발도 아니고 한 100발짝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그냥 저 임무영 검사의 개인 의견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총장부터 이 대검 참모들, 그 다음에 이 서울지검 특수 2부, 3부 이 검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일말의 어떤 거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안 하는 것이 저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낙연 총리 말고도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금은 뒤늦게 검찰 압수수색 사전에 나한테도 보고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좀 위기를 느낀 겁니까?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내세웠던 해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적법한 절차였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겠지만 법을 어긴 건 없다는 건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후보자 본인이나 주변인의 어떤 불법적 여부가 밝혀지고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 적법이라는 최소한의 논리마저도 깨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모두 다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검찰을 비판하는 데 나섰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위기가 정권의 위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을 공격하거나 조국 후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배신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국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해찬 대표에게 지적했다가 당원들로부터 수많은 비판 문자 받게 됐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10,0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했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서는 아마 이 검찰의 수사를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뒀을 이낙연 총리마저도 정권 내부의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검찰을 견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권 내부에서 지금 초래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박상기 법무장관 사전 보고하고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을 길들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총리의 발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